안녕하세요. 미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드론을 활용한 영상 지형 정보 제작을 맡고 있는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박홍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밖에 실습장에 나가서 드론을 직접 공중에 띄워볼 겁니다. 그리고 띄워서 교내 촬영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3D 지형 정보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흘러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의 종류, 그리고 활용 분야, 그리고 미래 전망 및 진로 순서로 여러분들께 먼저 이론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드론 실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습장이 실제로 드론 국가 자격증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시험장과 굉장히 유사한 규모로 구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런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습장에 나가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고정익 드론은 픽스드 윙 드론이라고 해서 실제로 날개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익 드론. 그 옆에 보시는 드론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드론이죠. 이거는 이제 각각 날개들이 회전하는 프로펠러로 되어 있다고 해서 회전익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드론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 나가실 경우에는 UAV와 UAS라는 그 무인 항공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UAV나 UAS라는 단어를 듣더라도 이게 드론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고정익 드론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그림은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랑 유사하죠. 고정되어 있는 날개가 있고 뒤쪽에 꼬리에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림과 다르게 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죠. 그래서 긴 활주로가 있을 때는 그 바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륙과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고정되어 있는 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형태고요. 자, 이런 첫 번째 같은 이런 고정익 드론이 굉장히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바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륙과 착륙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처럼 사람이 직접 들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듯이 하늘로 힘껏 날면 추진력을 받아서 비행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륙과 착륙을 하게 됩니다. 회전익 드론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전익 드론은 쿼드콥터, 이거는 프로펠러가 4개가 달려 있을 때 쿼드콥터, 그리고 프로펠러가 6개인 경우에는 헥사콥터, 그리고 8개인 경우에는 옥토콥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개의 개수에 따라서 이 회전익 드론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은 큰 장단점이 있는데요. 고정익 드론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드론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고속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하나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적어서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데 적합하죠. 하지만 이륙과 착륙을 할 때 넓은 활주로가 필요하고 주변에 방해받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회전익 드론은 수직으로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죠. 헬리콥터처럼. 그래서 그 이륙과 착륙할 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하지만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커서 오랜 주행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의 촬영에 적합하고 구조물 같은 것들을 안전 진단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의 장점만을 합쳐놓은 드론이 새로 개발됐는데요. 이걸 VTOL, Vertical Takeoff Landing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날개에 이렇게 4개의 프로펠러가 있는데요. 이 4개의 프로펠러는 착륙과 이륙을 할 때 도와주는 프로펠러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륙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 4개 프로펠러가 꺼지는 동시에 꼬리 쪽에 달려있는
고정에 있는 프로펠러가 작동을 하죠. 그럼 이걸로 추진력을 얻어서 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비행 시에는 적고 이륙과 착륙을 수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론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 산업 분야에서도 이미 드론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저희는 오늘 드론 영상 제작과 지형정보 3D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바로 드론 계측, 드론 측량, 드론 사진 측량 또는 드론 원격 탐사라고 불리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질 및 토양입니다. 지질이나 토양을 분석할 때도 쓰이는데요.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흙이나 암석 같은 거를 분석을 했어요. 사람이 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도 갔죠. 하지만 지금은 드론이 가서 적외선 센서라든지 초분광이라는 다양한 어떤 특수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런 지질이나 토양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정익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영상을 생성하고 이런 지도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광산에서 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피도 우리가 드론으로 측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사 현장에서도 3D 모델링을 통해서 공사 후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볼 때도 드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생, 어떤 식물이나 이런 농업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 빨간색은 식물이 초록색인데 이건 적외선 센서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적외선 센서의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어떤 나무인지 어떤 수종인지 분석도 가능하고요. 이런 논이나 밭을 촬영해서는 농작물의 작황 상태, 성장 감시 모니터링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드론의 열적외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적외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열을 재는데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센서를 드론에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깜깜한 밤에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그 펭귄들 있죠. 아니면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양이나 수자원 분야에서도 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양에서는 뭐 해양 생태계, 예를 들어서 바다의 유조선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도 드론이 이거의 범위라든지 그런 걸 측량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다 오염 상태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나 이런 계곡이나 이런 데서 녹조나 어떤 오염이 발생했을 때도 드론이 이것들을 직접 측량을 하고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재난재해 시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광산이 무너졌을 때, 산사태가 났을 때 2차적으로 사고가 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드론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측량을 하고 피해 면적이나 토량물,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도 있겠죠. 건설 분야입니다. 건설 분야에서도 이런 교량, 오래된 교량들을 우리가 조사할 때는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직접 내려가서 교량을 관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드론을 보내서 교량을 촬영하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것도 드론이 지금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도 제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그 우리나라 국토의 그 경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도 드론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의 미래 전망이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국외, 해외에서 드론에 대한 수요나 이런 직업 창출이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드론은 7만 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그 드론 산업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지만 유럽과 우리나라도 많이 그만큼 뒤에서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보다 미래에 여러분들이 드론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취업할 시기에 좀 더 많은 직업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론 분야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조종하는 게 다가 아니라 컨설턴트와 이미저리 아날리스트라는 영상 분석가들이 좀 더 높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촬영보다는 이런 카메라, 센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드론 측량, 우리가 오늘 실습해 볼 이런 분야에서는
조종 능력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조금 더 크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미래에 좋은 자리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외에서 이런 건설 현장이나 이런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난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났을 때, 홍수, 산사태 이런 재난재해 시에도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GIS라는 지리정보, 우리나라의 국가 국토정보들을 조사하는 방향으로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 공무원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공무원에서도 이 드론을 관련된 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토론되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드론 관련된 사람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과 함께 관심 많으신 공기업들이죠. 공사나 공단들. 여기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지금 드론을 많이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력을 많이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 회사들도 있겠죠. 민간 업체에서는 드론 운용, 그리고 센서 자료 처리, 아까 말씀드렸던 조종과 실내에서 소프트웨어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체, 드론 측량을 직접 해주는 서비스 업체에서도 드론을 많이 쓰고 있죠. 드론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으로는 연구소에도 우리가 취업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졸업을 하고 석사나 박사 등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면 이런 연구소로도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산이나 바다, 우리나라 국립공원들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있고요. 이런 남극과 북극을 연구하는 극지연구소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드론에 대한 드론의 개요와 드론 활용 분야, 그리고 드론의 전망과 취업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영산대학교 안에 있는 실습장으로 가서 드론을 직접 가지고 제가 설명 후에 드론을 어떻게 비행하는지부터 드론 착륙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실내 교육 1차로 실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론을 이용한 영상 및 그 지형정보 제작 프로그램을 맡은 박홍영 교수입니다. 저희 이론 수업의 다음으로 이제 실습장에서 저희가 드론 날리는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드론은 팬텀4 멀티스펙트럴이라는 기종의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일반적인 팬텀과 다르게 렌즈가 보시면은 6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 6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닌 적외선과 식물들을 관찰하기 위한 어떤 특수한 센서들이 달려 있는 건데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GPS라고 하는 우리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센서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센서로는 IMU라는 그 자세 정보를 알려주는 센서, 그리고 고도의 높이를 알려주는 기압계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직접 조종이 아닌 지형 정보 제작을 위해서 자동 비행으로 우리가 태블릿 PC에서 비행 경로들을 설정하고 자동 비행을 통해서 우리가 촬영을 할 겁니다. 그 드론 실습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자동 비행을 하려고 태블릿에서 우리가 비행 경로랑 비행 고도들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OK 버튼만 누르면 이제 비행을 할 거예요. 아셨죠? 이제 실습 한번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잘 네, 저희는 방금 전에 이제 자동 비행으로 드론 실습을 했고요. 우리가 방금 촬영한 데이터들을 이제 교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정사형과 지형 정보를 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많이 지원하셔서 같이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영상 및 지형정보 제작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를 마치겠습니다.